리우데자네이루를 떠올릴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마도 팔을 벌린 채 있는 그리스도 구속자 동상, 석양에 빛나는 슈가로프산, 또는 사람들로 가득한 코파카바나 해변과 코코넛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엽서처럼 완벽한 이미지는 리우가 자랑하는 것들이지만 세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표면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이번 여정에서 독수리 탐험과 함께 여행 광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리우의 또 다른 면을 탐험해 봅시다. 카니발과 삼바, 리우의 영혼. 리우데자네이루는 축제의 도시이며 그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사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입니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활기찬 축제는 도시를 색깔, 음악, 기쁨의 회오리 속으로 변모시킵니다. 카니발의 하이라이트는 삼바 학교들이 경쟁하는 삼바 퍼레이드로 삼바 학교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테마와 함께 화려한 플로트, 깃털과 스팽글로 장식된 의상, 그리고 관객을 매료시키는 강렬한 드럼 라인을 선보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브라질의 풍부한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이야기들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삼바드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블로코, 야외 거리 파티가 활기를 띠며 현지인과 방문객들이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각 블로코는 전통적인 삼바 음악에서부터 현대적인 펑크 비트까지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리우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제를 넘어 음악은 리우의 심장입니다. 앞으로 브라질 공동체에서 탄생한 삼바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저항, 기쁨, 그리고 유산을 말하는 문화적 운동입니다. 이 감염성 강한 리듬은 펑크 카리오카와 함께 어우러지며 펑크 카리오카는 리우의 파벨라에서 유래한 괴너지 장르로 그 거친 에너지와 대담한 가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사노바는 부드러운 멜로디와 시적인 가사로 리우의 야자수와 석양의 고요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음악적 스타일들이 결합되어 리우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풍성한 음악적 모자이크를 이룹니다. 리우는 문화와 축제의 감각적인 향연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꼭 가봐야 할 도시입니다. 리우의 음악적 풍경에 몰입하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리듬을 살아 숨쉬는 도시의 영혼을 이해하자는 초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독수리 탐험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셔서 저희의 다가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류의 맛, 도시의 풍미를 탐험하다.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은 그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 전통을 즐기지 않고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요리는 원주민, 아프리카, 유럽의 영향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음식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리우의 요리 유산의 중심에는 페이조아다가 있습니다. 페이조아다는 검은 콩, 돼지고기, 소고기를 넣어 만든 맛있는 스튜로 전통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제공됩니다. 이 푸짐한 요리는 종종 파로파, 볶은 카사바 가루, 밥, 콜라드 그린, 채소, 그리고 풍미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오렌지 슬라이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페이조아다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시간을 즐기는 사회적 행사입니다. 빠른 간식을 원한다면 브라질 전역에서 사랑받는 상징적인 치즈빵인 파웅드, 케이주, 파오데 케이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간식은 글로보 비스킷입니다. 이 가벼운 크런치한 간식은 차가운 마테차와 함께 특히 코파카바나 해변이나 이파네마 해변을 거닐며 즐기기에 좋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비리가데이로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브라질식 초콜릿 트러플로 연유, 코코아, 버터를 섞어 만든 뒤 초콜릿 스프링클로 굴려 완성됩니다. 건강한 옵션을 원한다면 항상 인기 있는 아사이 볼
레사이 보울스를 추천합니다. 바나나, 그래놀라, 꿀을 얹어 리우의 따뜻한 기후에 맞는 상쾌하고 에너지를 주는 간식이 됩니다. 리우의 활기찬 거리 음식 장터에서는 다양한 맛의 보물창고가 펼쳐집니다. 파스텔 파스테이스는 치즈, 고기, 새우 등으로 채운 튀긴 파이로 인기 있는 간식이며 슈아스퀴뇨스, 추라키노스는 맛있는 훈제 고기 꼬치입니다. 모험적인 미식가라면 타피오차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카사바 전분으로 만든 크레이프처럼 생긴 요리로 치즈와 햄부터 달콤한 코코넛과 연유까지 다양한 재료로 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리우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해변가의 키오스크, 북적이는 시장, 전통적인 식당 어디에서든 각 한 입은 리우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도시의 영혼을 맛볼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극명한 양극화, 리우의 부와 빈곤. 리우데자네이루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과 극명한 불평등이 공존하는 도시로 눈에 띄는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코파카바나와 레블론 같은 동네에서는 고층 빌딩, 고급 부티크, 호화로운 아파트들이 부유함과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 지역들은 리우의 국제적인 매력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함과 세련됨을 대표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언덕을 따라 펼쳐진 대규모 파벨라들이 도시 생활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우에서 가장 큰 파벨라인 로치나이는 이 불균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레블론의 화려함에서 불과 6km 남짓 떨어진 로시냐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도시 내에서 여전히 활기찬 공동체입니다. 빈곤과 불충분한 인프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뛰어난 회복력의 상징이자 기업 정신과 강한 연대 의식이 독특한 문화적 조직을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파벨라 내에서는 예술, 음악,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유한 동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립된 삶의 대안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치와 고난이 대비되는 것은 리우의 복잡한 정체성을 정의하며 이 도시는 다채롭고 분열된 도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우의 파벨라의 뿌리. 리우의 파벨라 역사에는 체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의 회복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도시를 현대화하려는 야심찬 도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수도들, 특히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도시 계획자들은 넓은 대로와 웅장한 공공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살던 과밀한 공동주택들이 철거되었고 이주민들은 도시의 가파르고 개발되지 않은 언덕에서 대체 주거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초기 정착지는 임시 해결책으로 간주되었지만 농촌 지역의 브라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리우로 이주하면서 파벨라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재료로 건설되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이곳은 결국 도시 풍경에서 영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지역 사회는 확장되었고 복잡하고 자급자족적인 동네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파벨라를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정규직 일자리 접근이 제한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 동네는 창의력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파벨라는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음악, 요리를 만들어내며 리우데자네이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벨라는 또한 국가가 겪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뚜렷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이 주민들의 강인함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정한 도시개발,
저렴한 주택,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적 기회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부각시킵니다. 리우의 파벨라 이야기는 인내와 공동체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행동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와 국가가 이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를 정의하는 깊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갈등, 리우의 조직 범죄.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는 그들의 활기찬 문화가와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찬사를 받지만 그곳은 또한 조직 범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체계적인 불평등, 교육 부족, 제한된 경제적 기회가 많은 지역을 범죄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마약 밀매의 등장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었고 이 유리한 거래는 폭력과 부패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코만도 베르멜료, 초만도 베메로, 적군과 같은 범죄 조직은 파벨라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으며 마약 거래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지배력은 다른 세력과 중군사 밀리시아와의 경쟁으로 도전을 받으며 이는 불안정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밀리시아들은 종종 전직 경찰들이 형성한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형태의 조직 범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과 상점에서 보안회세를 부과하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들 집단 간의 영토 싸움은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촉진합니다. 총격과 갱전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엄혹한 현실이며 무고한 주민들이 종종 교차 화력에 휘말리게 됩니다.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은 단지 삶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을 억제하며 공동체가 가난과 불안정의 악순환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파벨라대의 풀뿌리 수준의 조직과 커뮤니티 활동가들은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조직 범죄의 근본 원인인 빈곤, 불평등, 기회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리우의 조직 범죄 문제는 즉각적인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학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 리우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안정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의 그림자, 리우의 불안정. 도시폭력은 리우데자네이루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그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파벨라에서는 경쟁하는 갱들 간의 총격전이나 경찰 작전 중 발생하는 총격이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환경을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이 폭력은 종종 더 부유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잘 보호된 지역들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위협합니다. 2024년 리우 대도시 지역에서는 20천 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범죄와 불안정 문제에 대해 리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건들은 마약 밀매를 둘러싼 영토 싸움에서 발생하며 경찰 개입은 종종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져 무고한 주민들이 총격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과 원한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폭력의 만연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안전 문제로 인해 기피되며 관광산업, 리우의 경제에서 중요한 기둥은 위험과 도시의 매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리우의 숨막히는 경치와 풍부한 문화 때문에 방문하지만 지속적인 불안정은 리우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리우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풀뿌리 조직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고 주민들과 당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리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 아름다움, 희망의 등대로서의 약속을 실현하려는 도시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부패의 그림자. 부패는 리우데자네이루가 겪고 있는 가장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로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진전을 방해합니다. 수년간 교육, 의료, 인프라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할당된 공적 자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흡수되는 여러 스캔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병원은 과밀 상태이며 도로와 공공시설은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피파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금은 횡령과 과도한 지출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인프라와 주택 개선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프로젝트는 주로 개발업자와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리우의 경제와 사회적 풍경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도 존재합니다. 주요 기업과 정치 인물들이 연루된 광범위한 부패를 드러낸 차세대 청소, 오퍼레이션 카우와시와 같은 수사는 대중의 인식을 높였고 개혁을 위한 압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풀뿌리 조직과 감시 그룹들은 여전히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하며 리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제공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이중성. 리우데자네이루는 매혹적인 대비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움과 고난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매혹하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문화적 보물을 제공합니다. 슈가로프 산 뒤로 지는 해의 모습이나 라파의 활기찬 밤문화에서 흘러나오는 삼바의 비트는 여행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숲인 티주카 국립공원의 울창한 녹지대는 평화로운 피난처를 제공하며 리우의 상징적인 해변인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는 휴식과 축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 엽서처럼 아름다운 이미지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파벨라는 수백만 명의 카리오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불평등으로 깊이 나누어진 도시의 고통을 반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 부족, 의료 부족, 그리고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이 현저히 대비되며 일부 가장 부유한 동네는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리우는 비할 데 없는 모험의 도시입니다. 페드라 다 가베아, 페드라 다 가베아, 트레일을 하이킹하며 파노라마 뷰를 즐기거나 카니발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관광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리우 사람들의 역사와 회복력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이 도시와 그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을 포스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리우데자네이루는 놀라운 대비가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숨막히는 경치가 깊은 사회적 도전과 공존하는 곳입니다. 삼바와 미소의 도시이지만 또한 회복력과 투쟁의 도시입니다. 방문객들에게 리우는 잊을 수 없는 기억과 활력을 제공하지만 그 엽서처럼 완벽한 외관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탐험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 복잡성도 이해하도록 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여행지들의 마음과 영혼을 드러내는 더 많은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